안녕하세요. 영어셀의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제가 조동사, 비동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요. 기타 등등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 별 쓰잘데기 없거나 뭐 이런 거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품사를 보면서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외워야 될까? 명사는 이름이다. 동사는 움직인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품사의 이름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익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한꺼번에 이제는 묶어서 간략하게 해도 동영상 1편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지, 기타 등등이라고 해갖고 이게 크게 쓸모가 없는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보겠습니다. 기타 등등 두 번째고요. 기수서수예요. 우리가 기수라는 말은 사실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잘 쓰진 않아요. 그러면 서수는 쓰느냐? 서수라는 말은 가끔 해요. 왜냐하면 이 기수라는 말을 할 때 기자가 뭐냐? 터 기자예요. 기초라는 거죠. 숫자의 기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이게 숫자의 기초다. 그래서 터를 잡고 있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터, 기수라고 하는 거고요. 서수는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서자가 차례 서자예요. 순서라는 얘기죠. 순서와 관련된 숫자. 그래서 서수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수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기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초적인 숫자, 원래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숫자, 그게 기수다 보니까 기수라는 말 자체를 잘 안 하고, 서수는 기수와는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수라는 말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래 평상시에 쓰는 숫자 기수, 그리고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숫자 서수, 순서와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서수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걸 알고서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용어의 부담,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를 이렇게 이래서 서수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라는 걸 알고 외우면 아무래도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 1, 2, 3 이런 것들은 기수예요.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 쓰는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들이 기수인 거고, 그 밑에 줄에 있는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것들은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서수다. 그래서 기수와 서수 봤고요. 다음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대명사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명사 그러면 뭔가 큰 것들만 명사들을 큰 것들만 묶어서 놔뒀나? 그래서 대명사 큰 명사인가? 아니에요. 대명사는 이 대자가 명사는 명사인데 대자가 무슨 대자냐? 대신할 대자예요. 그래서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탐, 제임스 이렇게 부르는데 계속해서 제임스는 탐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탐은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대신해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this, that, 지시대명사라고 해서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여기는 예시만 한 거예요. 요것만 있단 얘기가 아니고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또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분류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비인칭 대명사, 대명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아이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he, she, they, 그리고 사물, 동물과 관련된 it, they 이런 것들이 앞에 한번 나왔던 거를, 뭐 저기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기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는 그늘이 많고 저기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는
잎사귀도 뭐 어떻고 계속 이럴 게 아니라 is로 대신하거나 they로 대신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신해서 앞에 한번 나왔던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명사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기타 등등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동태, 능동태예요. 능동태, 수동태. 얘네들은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은 능동태예요. 능동이라고 했을 때 능동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 아이는 뭐 누구누구는 뭐 능동적으로 자기 방 청소를 잘해. 뭐 누구누구는 능동적으로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능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능동이 뭐냐?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능히 스스로 움직이는 형태. 그래서 능동태라는 말을 붙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서문, 평범한 서술형 문장, 평서문,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죠.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문장은 능동태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태라는 말도 아까 기수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처럼 능동태라는 말을 평상시에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쓰는 말이 능동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동태는 뭐냐? 수동적으로 움직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 너는 왜 이렇게 청소 좀 하라는데 꼭 이렇게 수동적으로 시켜야만 하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의 입장에서는 그 움직임을, 시킴을 당하는 거겠죠? 그러한 형태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능동태와 수동태, 일단 의미를 먼저 아시면 훨씬 쉬운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수동태는 형식이 따로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문법, 본격적인 문법을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과거 완료, 과거 분사라고도 부르는 요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와 함께 합쳐져서 수동태의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했다 해가 by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일단 기본적인 수동태의 형식은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빵은 우리 엄마가 만드셨어. 우리 아빠가 이 쿠키를 구우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빵과 쿠키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짐을, 구워짐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형식의 문장이 수동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수동태를 들어가게 되면 동사의 과거 완료형, 과거 분사형을 또 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제 동사의 과거형 얘기할 때 뭐 ed나 d를 붙이고 뭐 y로 끝나는 단어는 뭐 i로 바꿔서 ed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규칙인 거고요. 불규칙인 애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 불규칙인 애들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동사의 과거 완료, 과거 분사편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기수와 서수, 대명사,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어셀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